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162페이지, 162쪽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토지는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느냐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종합합산 토지, 어떤 거 비사업용 또는 비효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를 해서 소유자별로 합산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토지죠. 사업용, 영업용, 상업용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데, 이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보다는 세부담을 줄여줘요. 왜?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을 좀 종합합산보다는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부담이 조금 적죠. 종합합산보다는. 그럼 이와 같은 별도 합산 대상은 어떤 것이 별도 합산이냐.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162쪽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다? 별도 합산으로 보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토지는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종합합산이나 별도 합산에 합산하지 않겠다, 제외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163쪽 맨 위에 나와 있는 박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경감 즉 감면 대상이 되는 그런 토지가 있으면 그런 토지는 빼고 계산하라. 또 그런 토지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은 종합합산이나 별도 합산으로 계산할 때 그 부분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빼고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뜻만 이해하시고, 그럼 별도 합산은요, 여기 보실래요? 별도 합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우선 타이틀만 보면 두 번째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그랬어요. 보는 토지. 자, 그러면 먼저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여기 보실래요? 분리과세 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공장은 자, 군, 면 이런 지역의 공장은 입지 조건이 맞아요. 투기로 보지 않아요. 또 하나,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지역은 공장이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있어도 되는 지역,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국가에서 정해놓은 산업단지죠. 수출공단, 그죠? 수출공단 산업단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공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공장 용지는 입지 조건이 맞으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분리과세에 가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1000분의 2, 0.2. 세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리과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도 공장이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어요. 무슨 지역에? 여기 보시면 주거 지역이나 또는 뭐예요? 상업 지역이나 또는 녹지 지역, 이런 지역에 공장 용지가 있다면 이건 입지 조건이 맞지 않죠. 이런 지역에 있다면 이것은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별도 합산.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지역에 관계없이 여기든 간에 일정 기준 면적을 뭐한 거,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럼 요 초과되는 부분은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입지 조건 공장이 있어도 될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로 가고,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지역에 있으면 별도 합산으로 가고, 어디든지 기준 면적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건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하나로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합산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별도 합산 보실까요? 여러분 163조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공장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그랬죠. 그것은 기준 면적 이 뜻이에요. 공장 입지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가는데, 다만 다음의 지역은 뭐한다? 제외한다. 다음의 지역이 이거잖아요. 군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는 건 분리과세에 가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어디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있는 건 별도 합산으로 간다.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죠. 박스에 있는 건 그건 분리과세로 가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지역 하면 이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의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인데, 다만 어디까지지? 기준 면적까지다. 업종별로 공장 건축물 규모에 따라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시험에서 기준 면적 이내냐, 기준 면적을 초과했느냐, 이렇게 지문에 제시가 되죠. 그럼 초과자가 붙은 건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가고,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갈 수도 있고 별도 합산 갈 수도 있다. 이때 별도 합산은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지역에 있으면 별도 합산이고, 입지 지역이 맞으면 분리과세로 간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결론은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어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일반 무슨 지역? 시지역의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가 별도 합산이다. 다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그죠? 또는 군지역은 뭐하고? 제외하고,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까지가 별도 합산이고,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양가로 2번 163쪽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랬죠. 여기서 자 보실래요? 영업용 건축물 하면 이런 건축물은 제외하라. 다시 말하면 공장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공장 건축물은 제외. 왜 제외합니까? 공장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빼고, 그래서 공장 건축물이 아닌 건물을 영업용 건축물, 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나왔죠. 뭐 사치성 재산에 관련된 그런 건축물이 아닐 것, 그죠?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 아닐 것.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거기 2번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것, 즉 2%죠. 2% 미달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면, 이런 건축물은 영업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지역 중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밑에 내려다 보니까 수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빼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별도로 과세하니까 주택이 있죠. 주택 건물 빼고, 그리고 공장 건축물도 제외하고, 해원제 골프장 건축물이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 빼고, 또는 무허가 건축물, 그런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뭐냐? 영업용 건축물 하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을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이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이죠. 용도 지역별 면적을 계산해서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고, 기준 면적을 부하면 초과. 만약에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이것은 비효율적 어디로 가느냐? 종합 합산으로 가는데,
참고로 이 기준 면적을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는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봅니다. 이 기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영업용 건축물 바닥 면적이 있어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라. 배율 2배, 3배 배율을 곱해라 이거죠. 그래서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데 이때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역, 용도 지역의 도시 지역 어디 안에는 자, 주거 전용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또는 미지정된 지역 그리고 도시 지역 밖에 이렇게 구분되는데 주거 전용 지역에 있으면 여러분 밑에 163쪽 있죠? 예. 자, 주거 지역은 5배죠. 바닥 면적의 5배, 상업 지역은 3배, 공업 지역은 4배, 녹지 지역 7배, 미지정된 지역 4배, 도시 지역 밖에는 바닥 면적의 7배까지를 곱해라. 그래서 기준 면적을 계산해서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배율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도 역시 주어지는 문제상 지문은 이렇게 물어보죠.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일정 기준 면적 이내다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자가 붙으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가는 거고 일정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이다.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은 상가, 점포, 사무실, 일반 건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장 건축물도 아니고 사치성 건축물도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고 토지가격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도 아니다. 그런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점포, 사무실을 영업용 건축물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교재 164쪽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이나 주택이 뭐가 됐어요? 사실상 철거되거나 멸실됐어요. 그럼 과세 기준일 현재 나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멸실 철거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느냐 경과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지죠. 이미 철거 멸실하고 6개월이 경과됐으면 나대지니까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가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록 건축물은 없지만 있는 걸로 보고 별도 합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또는 멸실된 날로부터 두 번째 줄 끝에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비록 건축물은 없지만 6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걸로 보고 뭘로 별도 합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입니다. 토지 위에 비록 뭐는 없지만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없는 토지예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 실제로 어디에 사업장에 영업장으로 뭐하는 거 이용하는 그런 토지는 비록 뭐가 없어도 건축물이 없어도 나대지로 보지 않고 별도 합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하면 영업장으로 이용은 하고 있지만 건축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장,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 합산 가서 영업용 건축물과 똑같이 부속된 토지로 보고 별도 합산으로 인정해 주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착오용 토지나 보세 참고용 토지 또는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이런 토지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번 같은 경우는 2번에 동그라미 2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 정도만 봅니다. 2번
건설기계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주기장이나 옥외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주기장, 중장비가 쉬는 장소, 주차장 역할을 하는 중장비의 주차장 역할을 하는 게 주기장이죠. 그리고 건물 밖에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 또는 3번에 보시면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습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록 건축물은 없을지라도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니까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 4번 같은 경우도요. 4번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줄 끝에 야적장 또는 컨테이너 장용으로 이용하는 토지, 항구항만에 수출품 컨테이너 박스를 싸두는 넓은 야적장, 이런 것도 비록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토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165페이지에 보시면 165쪽에 11번인가요? 11번에 보시면 주차장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 주차장, 그러니까 휴양업 또는 뭐예요? 유원지 또는 공원 같은 데 부설 주차장, 종합병원에 있는 부설 주차장, 이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도 뭘로 봐주겠다?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 자, 여기 보실래요? 그래서 별도 합산은, 자, 공장이 입지 조건 안 맞는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주거지역이나,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입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별도 합산 가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 종합합산 갑니다. 두 번째,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하면 공장 건축물도 아니고 사치성 건축물도 아니죠. 그리고 토지 가격 2%에 미달하는 비효율적인 그런 건축물도 아닌 이런 건축물을 제외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가, 주로 점포, 사무실, 이런 일반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인데 무한정이 아니라 그것도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가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는 철거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 멸실됐거나 주택이 이미 멸실됐어요. 현재 상태는 나대지로 되어 있을지라도 멸실 철거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별도 합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하면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인데 비록 토지 위에 건축물은 없을지라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166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종합합산에 대해서 볼까요? 종합합산. 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죠. 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연 어떤 토지냐?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토지라면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또는 사업에 이용하고 있어도 일정 면적을 초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비효율적인 그런 토지가 종합합산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1번 농지 있잖아요. 예, 농지 중에서 어떤 것이 비효율적 비사업용이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경작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농지예요. 농지 또는 농지가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다. 경작을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뭐요?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서 무엇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등은 비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다음 두 번째, 목장용지죠. 목장용지도 축산업에 이용하는 토지인데
이것도 자, 목장용지는 입지 조건을 어느 지역에 있던 일정 면적을 보였어요. 기준 면적을 보한 거 초과하는 거.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이 초과되는 부분은 목장용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목장용지가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있느냐? 농지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또는 무슨 지역이에요?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축산업을 하고 있다면 비효율적, 이건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공장용지가 있죠. 공장용지하면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이것은 공장용지는요,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에 있으면, 즉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를 가고, 있을 지역이 못 되면 별도합산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공장용지 중에서 종합합산 오는 건 일정 면적을 무하는 거 초과하는 토지죠. 예, 비효율적, 이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다.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 면적을 보였으면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가죠. 다음 그 외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 비사업용 토지하면 뭐 있을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나대지,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 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도 종합합산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멸실됐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별도합산으로 가는데, 6개월이 지난 건 나대지로서 종합합산으로 가죠. 다음 주택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을 보한 거 초과한 거, 또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도 초과하는 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으로 가는데, 6번에 보실까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비효율적 종합합산 그랬는데, 6번의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실래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그대로 있으면 나대지, 비효율적이니까 종합합산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토지에 뭐가 시가 표준액, 여러분 시가 표준액 하면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1억이라고 해봐요. 1억짜리 하는 토지 위에 그대로 있으면 종합합산 나대지로 가니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건물을 건축했다고 가정해봐요. 건축. 그러면 자, 이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격의 몇 프로? 2%에 부한다, 미달한다. 자, 토지가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시가표준액이 1억입니다. 1억. 1억에 10%면 1000만 원이고 1%면 100만 원인데, 2%니까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물, 200만 원에 미달하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건 형식상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토지가 이렇게 비싼 토지 위에 이와 같은 건물을 지었다는 건 뭐야? 경공지 같은 거, 이런 거 형식상 지어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그래도 이 건축물이 있으니까 요 바닥 면적까지는 규모가 적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뭘로? 별도 합산으로 가고, 그 외 토지는 인정해 줄 수 없다.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토지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 하는 토지 위에다가 1억에 2%에 미달하는 건물을 지어놨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형식적인 거니까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 바닥 면적까지는 인정해주고 별도합산으로 가고, 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여전히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것이 건축물
시가 표준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외에 지목이 잡종지나 갈대밭, 노천, 시장, 비행장 이런 걸로 되어 있는 토지가 바로 보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 시간에서 설명하고 이번 시간까지 해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을 구분해 봤는데 여기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구분할 때는 크게 핵심이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여기 보실래요? 자, 첫 번째 농지 볼게요. 농지. 농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농지는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한다. 그죠? 농지. 그런데 이 농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데 이 농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도시지역 어디예요? 밖에. 도시지역 밖에는 그 군, 면, 요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시 이상 지역이죠. 시 이상 지역에는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인데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자 농지가 있어도 되는 입지조건 맞는 지역이 있죠. 도시지역 안에서는 다른 데는 안 되고 개발 제한 구역이나 또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녹지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있는 뭐는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고 분리과세에서 제일 낮은 1000분의 0.7로 가죠.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지역 다시 말하면 어디 주거 지역이나 또는 상업 지역이나 또는 공업 지역 이런 지역 등은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간다?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농지는 입지 조건 맞는데 경작하고 있으면 분리과세고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경작하고 있어도 이거는 뭘로 간다? 비효율적 종합합산 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크게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 목장용지도 이것도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개인이 축산업을 하든 법인이 축산업을 하든 관계없죠. 다만 이 목장용지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까지만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자 이때 이 목장용지도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어디예요? 밖에. 도시지역 밖에는 군, 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이 있죠. 뭐가 있느냐?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 제한구역이나 또는 뭐죠? 녹지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으면 이건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0.7이죠. 그리고 목장용지도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죠. 뭡니까? 주거 지역이나 또는 상업 지역이죠. 또는 공업 지역. 이런 지역은 토지 가격이 아주 높아요. 이런 지역에 있는 건 비효율적이다.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 면적을 보하는 거 초과. 이 초과는 역시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이런 지역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여기 보세요.
목장용지 요걸 눈으로 들어보세요. 눈으로 들어갖고 옆에 가서 포개놔요. 그러면 입지 조건이 똑같죠. 그래서 농지하고 보는 목장용지는 묶어서 농지나 목장용지는 군지역에 있으면 되고 도시지역 바뀌면 된다. 근데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 제한,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그 외 지역은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니까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공장용지가 있어요. 공장용지. 이 공장용지는 공장 건축물 부속된 토지죠. 그런데 이 공장용지도 어디까지만 인정해 주느냐? 기준 면적까지만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에 입지 조건이 맞느냐? 공장은 군, 면 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군, 면 지역 말고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의 공장은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로 가고 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 종합합산이 별도합산이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도 국가가 정해놓은 산업, 단지, 그죠? 그리고 공업,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공장은 기준 면적까지는 입지 조건이 맞으니까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물론 분리과세 가지만 1000분의 0.7이 아니라 1000분의 2죠. 그리고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어요. 주거 지역에 공장이 있거나 또는 상업 지역에 또는 녹지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입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뭘로 가느냐? 별도 합산으로 가고. 지역에 관계없죠. 여기든 간에 일정 기준 면적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부분은 비효율적 종합합산. 그래서 공장용지가 제일 복잡해요. 입지 조건 맞으면 있어도 되는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있을 장소가 못 되면 별도합산, 지역에 관계없이 초과하는 부분은 뭘로 간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토지에 대한 분류는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좀 보셔야 되고, 그 외에 종합합산은 167쪽에 보시면 그 외에 종합합산은 나대지, 그죠? 나대지, 경작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목장용지 중에서도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멸실되고 6개월 경과한 토지, 6개월 경과한 토지, 그리고 토지 가격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것이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이제 168쪽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1번 과세권자.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부과 징수할 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런데 지방세 중에는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인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부동산 외에 선박, 항공기, 이와 같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결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할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다만 거기 교재 보시면 두 번째 줄, 다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 재산세는 여기 보실래요? 큰 의미는 아니지만 자, 서울특별시만큼은 재산세를 시범지역으로 자,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 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에 2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25개 자치구. 그런데 강남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높고 강북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강남 지역보다는 가격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 왜?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고 재정이 좋을 수밖에. 그러나 일부 강북 일부 지역은 강남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가 적게 들어오고 재정이 수입이 적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죠. 이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만큼은 지금 공동과세를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 한다는 얘기는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부동산에 대해서 선박하고 항공기는 빼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100원이 나오면 이 100원 중에 50원은 누가 강남구인 구청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어디 서울특별시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일부 지역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25개 구에 재산세, 선박하고 항공기를 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부 다 계산해서 특별시가 50%를 가져와서 이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서 다시 자치구로 분배를 해주죠. 이때 재정이 좋은 자치구는 지원을 적게 해주고 열악한 지역은 좀 많이 지원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서울특별시만큼은 이렇게 공동과세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만 그래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제외하고 공동과세를 한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그 밑에 납세지,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납부할 이행할 행정관청 주관 행정관청이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될 장소를 얘기하는데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납세지는 토지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여기가 납세지가 되고 또 건축물도 부동산이니까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도 부동산이죠. 주택예보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런데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나 선박도 선박법에 따라서 선적증서를 교부받도록 지정된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선적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선적항이 목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목포시를 납세지로 할 것이고 선적항 소재지로 가니까 속초항으로 되어 있으면 속초시, 평택항으로 되어 있으면 평택시 이렇게 선적항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선적항이 없는 소형 선박의 경우는 머무르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 운항하지 않을 때 머무르는 장소를 한 곳 정해서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장소를 정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계장 소재지로 가고 만약에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다 그럴 때는 즉 소형 선박은 부두에 정박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뒤에
끌려서 끌고 다닐 수도 있죠. 이동. 이런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하는데 하나 정도만 보세요.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한다. 그리고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의한 정치장이라고 하죠. 정치장. 그래서 항공법에 등록된 장소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 납세지 할 때는 부동산 중심으로 부동산의 뭐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요 6월 1일 날이 되면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그 물건의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 그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를 어디에 이행하느냐?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대상 분류 납세 의무 보셨고 다음 시간에 납세 의무자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